간호조무사 체크 테스트 3회 실기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123쪽을 펴볼게요. 자, 71번 문제는요. 관장 요객이 주입되는 동안 대상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할 때 간호를 물어봤고요. 자, 앞장을 볼게요. 앞장을 넘기시면 배변 관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중요한 키보드 문장 위주로 읽어볼게요. 환자가 좌측으로 누운 자세에서 아래쪽에 있는 다리는 일직선으로 하거나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하고 위쪽에 있는 다리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하는 심스 체를 취하도록 목욕담요로 싸주시고요. 일회용 장갑을 끼고요. 간장통에 지시된 용액을 담고 연결관에 직장관을 연결한 후 직장관 끝에 10cm 정도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서 곡반 위에 놓고요. 직장관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조절기를 열어서 직장관까지 용액이 약간 흘러나오게 한 후 다시 잠그고요. 왼손으로 윗둔부를 벌려 항문을 노출시키고 오른손으로 직장관을 항문에 조심스럽게 넣고요. 배꼽 쪽을 향하게 하여 부드럽고 천천히 직장 내로 7 내지 10cm 정도 삽입하시고 저항없이 직장관이 삽입되면 조절기를 열고 관장통을 적당한 높이로 올려서 용액이 중력에 의해 천천히 내려가게 하고요. 장내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그고 직장관을 뽑고요. 주의사항 볼게요. 관장액을 주입하는 동안 배에 힘을 주지 말고 아 하며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 복부 근육의 긴장을 예방하고 신체가 이완되도록 하고 관장약 주입 시 보통을 호소하면 약 30초 정도 용액 주입을 일단 멈춘 후 다시 서서히 주입하거나 조절기로 용액의 흐름을 늦추어 보거나 관장통의 높이를 낮추어 보면서 상태를 보죠. 문제 볼게요. 보통 호소할 때 간호를 볼까요? 관장 용액이 들어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추다. 167쪽을 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35세의 남자가 뇌수술을 받은 후 의식이 회복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정맥주입관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보호대는 뭘까요? 장갑 보호대죠. 자, 볼게요. 장갑 보호대는 혼돈된 환자가 자신의 손으로 긁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 즉 주사바늘이나 삽입한 튜브를 제거시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만을 제한할 뿐 팔의 움직임은 제한하지 않아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답은 장갑 보호대가 되겠죠. 73번 61쪽을 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뇌가족 손 씻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조무사의 행동이죠. 뇌가족 무균술만 볼게요. 병원성 세균의 균을 감소시키거나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하고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비벼 씻는다. 환자와 접촉 전후 오염된 기구에 닿거나 식사하기 전, 기록이나 투약 전 등 모든 간호 업무 시작과 그때는 반드시 씻고요. 넘길게요. 63쪽 뇌가족 손 씻기. 비누 거품이나 물이 유니폼에 튀지 않도록 하시고요. 손을 씻은 후에는 수도꼭지를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하고 만져야 할 경우 타월로 감싼 후 만져야 하고요.
손을 씻는 동안 물에 팔에서 점박으로 흐르도록 하시고요. 즉 세균이 팔에 오염되지 않도록 손을 팔꿈치 아래에 두시고요. 30초 1분 이상 흐르는 물에서 문지르며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고요. 가장 오염된 부분으로 여기는 손톱 밑이나 손가락 사이를 주의 깊게 씻으며 손톱으로 긁지 않는 거죠. 문제 볼게요. 옳은 거. 손끝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요. 세면대의 유니폼이 튀지 않도록 하시고 타올로 한 번에 한 손과 팔을 점을 찍듯이 눌러가면서 닦아서 물기를 제거하시고요. 손목이나 손가락에 끼어있는 시계나 반지는 빼시고요. 마찰은 오염 정도에 따라서 30초 1분간 문지르면 되고요. 123쪽 문제를 볼게요. 네, 기초책 123쪽. 자, 팁 제일 위에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에 가눠볼게요.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눈의 손상 방지를 위해서 눈 가리개를 하여 보호하시고 옷을 벗기고 광선을 온몸에 골고루 쪼이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시고 생식기 부위를 가려주고요. 수유 시에는 광선요법을 중단하고 수유하고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해주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주고 매일 빌루부비 검사를 하고 고체온을 발견하기 위해 체온 측정을 자주 하시고요. 문제 볼게요. 자, 고려할 내용으로 옳은 것. 기저귀를 채워 생식기를 부위에 가리고 빛이 피부에 골고루 비추도록 체위 변경을 자주 하시고 고체온을 발견하기 위해서 체온을 자주 측정하고 투명한 눈 가리개를 사용하여 탈수 증상을 관찰과 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요. 아기에게 아무것도 바르면 아니죠. 수유 시에는 광선요법을 중단하고 수유하시는 거고요. 자, 실무책 274쪽 볼게요. 자, 손목 부위의 근골격의 질환을 볼게요. 자, 수근관 증후군. 자, 수근관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것을 수근관 증후군이라 하고요.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 부위에서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걸 의미하고요. 증상은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있고 손의 감각 이상, 저린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이고 엄지손가락과 둘째, 셋째, 넷째, 반쪽 부위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지고요.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수가 있고요. 엄지손가락이 운동 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 접질할 때 어려움이 있고요.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반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며 손을 털게 되며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고요. 자가 진단법. 손목 부위의 골격의 질환은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밀는 동작을 유지한 채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리면 손바닥과 손가락 저리 증상이 심해지는지 확인하는 탈렌 검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심해지면은 수근관 증후군이고요. 간호는요. 시간마다 손가락 색깔, 못의 일각 충만, 온도감 측정해서 혈류를 사정을 확인하시고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실시, 손과 팔을 24시간 올리고 있는 등 안위를 증진시키고 부목으로 굴곡을 방지하고
필요시에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손목을 안정시키고요. 어루찜질, 진통제 같이 통증 관리, 4 내지 6주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리한 일을 금지하고요. 스테로이드, 다기감마 투여하시고 신경혈관계 합병증을 관찰하셔야 돼요. 문제 볼게요. 설명으로 옳은 것. 팔레 검사에서 손바닥과 손가락의 전이 증상이 심해지는지 확인하고요. 정주신경이 지배하는 손 부위에서 감각 이상이 나타나고 손가락 마디가 척골 쪽으로 편移된다. 아니죠. TNL 증상이 양성으로 나타나고요. 엄지, 인지, 중지의 넷째 반쪽 부위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지는 게 증상이죠. 실무 175쪽을 볼게요. 문제 볼게요. 내용용법 적용 시 주의해야 할 대상자에 대한 설명.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어른 주머니 사용하는 금지대에서 볼게요.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는 환자, 외상으로 조직으로 박해된 자, 감각 소실 부위, 빈혈 환자, 소아및 노인 환자, 개방 상처 환자에게는 어른 주머니를 사용을 금하시고요. 옆에 팁을 볼게요. 신경 감각 손상을 지닌 사람들은 열이나 냉 적용 시 조직 손상을 느낄 수 없어서 화상이나 동상의 위험이 크고요. 순환장애, 말초혈관 질환, 당뇨병이나 출혈성의 심장쇠약 지닌 사람들은 열 적용으로 조직 손상의 위험이 있고요. 개방 상처 주변의 조직들은 열과 추위에 민감하고요. 구소 통증 부위에는 냉용요법에 모두 적용하지만 외상 후 첫 24시간 이내에는 냉용법을 사용해야 되죠. 문제 볼게요. 개방 상처 환자는 온도 자극에 대한 감각이 민감하고요. 노인과 어린이는 사용 금지고 감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냉용법을 적용하는 동안 자리를 지키고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냉용법을 사용 금지. 무의식 상태의 대상자는 감각 통증에 대한 인지 감각이 비정상이죠. 페이지 196쪽 볼게요. 자, 역창 간호 나왔네요. 욕창은 조직이나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압력이 조직의 장시간 혈액순환 장애 초래하여 편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될 때 발생하는 피부 괴사고요. 간호 볼게요. 자, 간호 보기 전에 문제 보니까 욕창 발생 기전에 대한 설명이어서 팁을 볼게요. 욕창 발생 기전, 지속적인 압력이 가장 중요한 욕창 발생 요인이지만 영양이 불량하거나 털스와 같은 피부 상태일 때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고요. 피부에 압력이 가해져 모세혈관에 폐쇄됨으로써 허혈이 유발되고요. 짧은 시간의 높은 압박보다 장시간의 낮은 압박에 더 잘 일어나고요. 구조적 압력보다 넓은 부분 위에 압력이 피부 손상을 덜 받는다 했어요. 문제 볼게요. 자, 욕창 발생 기전에 옳은 거.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발생하므로 영양과 수분 균형과 연관이 있고요. 조직의 구소 빈혈에 의한 문사술증의 결과로 유발되고요. 좁은 부분의 급소적인 압력보다 넓은 부위의 압력으로 인한 손상이 덜하고요.
피부에 가해진 압력은 모세 혈관을 회사하여 허혈을 유발하고요. 짧은 시간에 높은 압박보다 장시간에 낮은 압박이 욕창 위험이 더 크죠. 59쪽을 볼게요. 자, 먹윤법 종류를 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고압 증기 멸균인데요. 고압 증기 멸균은 120도 고온을 이용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이상적인 물리적 멸균 방법으로 보통 2~30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독성이 없고 습열이 침투되어 모든 병효균과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게 고압 증기 멸균이에요. 자, 문제 볼게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이상적인 물리적 멸균소독 방법은 고압 증기 멸균법. 41쪽을 필게요. 자, 문제 볼게요. 혈압을 높이는 요인을 고른 것은 문제네요. 자, 팁에서 혈압의 상승과 하강 중에서 상승 볼게요. 식후 즉시, 운동 후, 흡연 후, 방광 폐만 시, 나이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상황, 혈관벽의 탄력성 감소 시, 질병, 그 다음에 혈압계의 커프가 좁은 경우고요. 하강 때는 그 반대가 되겠죠. 자, 그 문제 볼게요. 혈압을 높이는 요인은 뭘까요? 네, 찾았죠. 방광 폐만이죠. 자, 페이지 300쪽을 볼게요. 호흡기계 질환의 특이적 증상. 자, 호흡기계 질환으로는 호흡곤란, 흉통, 객혈, 기침, 청색증 있고요. 먼저 문제 관련된 거는 호흡곤란이고요. 볼게요.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는 상태로 기도의 폐쇄가 있을 때 충분한 가스 교환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호흡 운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데 호흡할 때 어렵고 힘들고 통증이 수반되는 것을 말하고요. 호흡기 환자 간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산소 공급, 기도 유지, 정신적 안정, 습도 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며 환자의 상반신을 높여주는 파울러시 체의, 반자의를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폐 우려 소견을 보이는 노인이 숨이 차다고 호소할 때는 반자의를 취해주는 거죠. 문제 볼게요. 호흡할 때 어렵고 힘들며 통증이 수반되는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되는 간호는 뭐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거죠. 앙하이가 아니라 반자의 파울러시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운 환경이 아니라 습도 유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문제 215쪽을 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수술 후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간호 방법에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팁의 제일 위에 볼게요. 수술 후 무의식 환자 간호, 의식이 없는 환자나 발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는 환자의 이완된 혀가 기도를 막거나 점액 흡입, 통물 흡입으로 생기는 기도폐색과 같은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세밀한 관찰을 하고 적당한 처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간호고요. 먼저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물은 주지 않고요. 의식상태 관찰 시 동공을 살펴보는 거죠. 문제 볼게요. 간호 방법 옳은 것은 반드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요.
환자의 목에 베개 베개는 높이 대어주시면 안 되고요. 환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요. 찬물을 적용시키지 않고요. 환자의 체위를 변경해 주는 거죠. 문제 볼게요.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순서로 옳은 것은 154쪽을 볼게요. 2번 편마비 환자 지팡이 계단 보행. 계단을 오를 때는 어떻게 하죠? 지팡이 먼저,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죠. 자, 내려갈 때는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 그 다음에 마비된 환자를 빼고 건강한 다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볼게요. 답은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죠. 112쪽을 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음식을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는 환자의 식사로 돕기로 간호로 옳은 것은 문제가 나왔고요. 네, 한번 볼게요. 자, 팁에 옆에 볼게요.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기. 음식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는 환자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특수 도구를 사용하고요. 먼저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바른 자세에서 식사하도록 하고 저작이 편화적으로 식사를 하게 하고요. 일어나지 못할 경우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요. 누워있는 상태라도 식사 시 가능한 환자의 머리를 올리고요. 이때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쉬워지고요. 머리를 들어 올리기 어려운 환자는 옆으로 눕혀 등에 베개를 베고 얼굴을 간호조무사 쪽으로 돌려서 그런 후에 물을 마시게 할 때 물이 뜨거운지 확인 후에 마시게 하는 거죠. 문제 볼게요. 자, 스스로 할 수 없는 환자의 식사로 옳은 것은 환자의 독립성을 길러주기 위해 필요하면 특수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자, 문제 84번. 페니실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238쪽 볼게요. 자, 피내 주사 남아있죠? 자, 피내 주사는 표피 바로 밑에 있는 피부의 진피층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비경구 투여 중에서 약물의 흡수가 가장 느리죠. 자, 피내 주사 목적은 뭘까요? 투베르클린 발균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질병의 진단 또는 항생제 약물의 감염 반응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팁 옆에 볼게요. 자, 팁 옆에 보시면 피내 주사의 장점은 약물에 대한 반응을 쉽게 뇌로로 확인할 수 있고 약물의 반응 정도가 쉽게 비교되므로 피부 반응 검사나 진단 검사의 목적은 사용되고요. 인슐린은 피내 주사를 하면 안 되죠. 자, 문제 볼게요. 페니실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한 방법은 뭐죠? 피내 반응 검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5번 볼게요. 수술 전 환자 교육을 시키는 데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 207쪽을 필게요. 자, 208쪽을 피시면요. 수술 전 환자 교육을 시키는데 이유가 있죠. 팁.
수술 전 환자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여 효과적인 간호를 하기 위해서죠. 자, 금식 교육, 수술 후 조기 이상 교육을 시키죠. 자, 답은 뭘까요? 수술 후 합병증 예방과 효과적인 간호를 위해서. 자, 266쪽을 볼게요. 자, 격려 환자 간호 돕기고요. 자, 격려는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거, 기도를 확보하고, 필요시 처방된 산소를 공급하고요. 외상을 입지 않도록 주변의 물건을 제거하고, 혀를 깨물지 않도록 앞설자나 부드러운 천을 물게 하고, 격려 시에는 보호대가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요. 측이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환자를 바로 눕히고 환자의 목과 가슴 주변에 옷을 풀어주고 처방에 따라 한 경련제를 투여하시고요. 경련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시고 경련 후에는 분민물을 닦고 바로 눕혀 기도를 유지하며 피부 손상, 상처, 혀 깨물림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구강 섭취를 금하며 필요시에는 수액을 주입하고요. 활격 징후를 자주 측정하고 섭취량, 배설량 측정하시고 경련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예방적 조치로 침상 난간을 올리고 패드를 대주며 침대 높이를 낮추고 산소 흡입기구 그 외의 응급물품을 침상 가까이에 비치하시고요. 옆에 팁 경련 환자 간호 볼게요. 환자가 혀를 물지 않도록 구강 내 앞설자나 깨끗한 수건을 삽입하고 정신질환, 간질, 여성 경련, 광견병, 파사풍 등은 경련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요. 경련 환자의 병실은 소음이 없으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고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이 좋고요. 환자가 움직일 때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시고 자, 하나의 간호 경우에는 신체적 손상을 방지해주고요. 경련 시 시간과 양상 관찰 기록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문제 볼게요. 30세 여자가 경련을 일으켰대요. 자, A씨의 간호에 있어서 병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안을 어둡게 해줘야 되죠. 페이지 62쪽을 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외과적 무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을 찾는 문제죠. 자, 볼게요. 자, 외과적 무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돈요관 삽입, 주사약 준비 과정 시 멸균 물품을 다룰 때, 그 다음에 항생기 같은 주사를 맞을 때, 수술 시, 침술적 행위 시, 요추 천자 시, 수술 부위나 개방 창상 드레싱 교환, 흉곽 배관 교환, 드레싱, 수술복 착용, 수술기구 소독 시 이럴 때 외과적 무기술이 요구되고요. 이에 보시면 때까지 무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볼게요. 비관 삽입, 간장액 주입, 배관 비우기, 지청 튜브 삽입, 장루 교환, 긴 점적 투여, 역격리 시 이때 하는 거죠. 문제 볼게요. 외과적 무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은 뭐죠? 개방 청상 트레싱 교환자죠. 페이지 79쪽을 펴볼게요. 자, 대변검사. 대변검사는 위장관 출혈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위궤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방법 볼게요. 대변검사도 기생충 검사가 있고 잠재성 출혈 검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문제는 기생충 검사를 위한 문제죠. 기생충 검사는요. 뚜껑 있는 세변 용기에 2, 3g의 대변을 받아서
뚜껑을 닫고 마르지 않게 한 후 즉시 검사실로 보내고요. 잠재성 출혈 검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대변 검사물을 받은 경우 기세축 검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뚜껑 있는 용기에 받는 거죠. 자, 166쪽을 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신체 보호대에 사용하는 목적 나오나요? 네. 첫 번째, 보호대 사용 목적 볼게요. 의자나 침대에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목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튜브나 카테터 등에 빠지지 않도록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혼돈 환자나 어린아이의 자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환자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를 긁어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문제. 답은 환자의 낙상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29쪽을 필게요. 자, 제일 위에 볼게요. 활력 징후는 생리적 변화를 관찰할 때 먼저 살펴하는 것으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말하며 심폐생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혈압 강화제나 이뇨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활력 징후를 해야 한다는 점. 자, 문제를 볼게요. 48세 가정주부인 A씨는 이뇨제와 혈압 강화제를 먹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A씨의 약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해야 할 것은 뭐죠? 활력 징후죠. 페이지 190쪽을 필게요. 자, 문제는 기관절개 환자의 간호에 대한 문제네요. 자, 191쪽의 팁을 볼게요. 자, 3번부터 볼게요. 기관 내 사건이나 기관절개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격리, 의료용원의 손씻기, 환자의 영양관리, 가구의 소독 및 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고요. 기관절개관 삽입구는 젖은 꺼주로 덮어주어 습도를 유지시키고 먼지 흡착 작용을 하게 해주고요. 자, 옆에 190쪽을 볼게요. 자, 기관절개 간호의 목적은요. 기관절개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즉, 기관지 내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피부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옆에 흡인 시 주의사항을 볼게요. 실리콘 절개관이 커프의 공기를 정기적으로 빼서 긴 관벽의 혈액순환을 도모하고요. 매일 내관을 뽑아 세척 소독하여 다시 삽입하고요. 내관을 빼서 과산화수소수에 몇 분간 담가둬서 흐르는 물에 솔의 안팎을 씻은 후 재질에 따라 자비소독이나 고압증기 이온가스를 하시고요. 기관절개관 젖은 꺼즈를 덮어서 가습과 먼지 흡착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내 습도를 충분히 유지해서 기관 내 점막을 건조시키고요. 흡입 카테터와 멸균수는 정기적으로 교환해서 흡입 시에 멸균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문제 볼게요. 기관절개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기관절개관의 주위 피부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내관의 점액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과산화수소를 담그시고요. 내관은 과산화수소수와 혼합한 물에 담그고 환자의 호흡 상태에 따라서 자세하게 관찰해야겠죠. 자, 페이지 164쪽 볼게요.
자, 기초 간호 확인해요. 자, 문제는요. 문제를 볼게요. 설사로 인해 탈수 증상이 심한 아이의 간호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아이가 탈수되면 기면 상태가 되고 팔, 다리가 참배, 입술이나 피부 점막 건조, 거칠어짐, 힘없이 울고 갈증, 빠르고 약한 호흡과 맥박, 체온이 상승, 찬문과 뇌주위가 움푹 들어가고 근육의 탄력성 적어지고 체중이 감소, 소변이 녹주, 요량이 줄어들죠. 자, 이럴 때 간호 어떻게 할까요? 끓인 물에 설탕을 첨가해서 식혀서 먹이고요. 수분 및 전해질을 충분히 공급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요. 주요 증상의 세밀한 관찰, 격리 피부 간호를 해주시고 피부의 청결과 규칙적인 체위 변경을 시키도록 하시고요. 설사 시 항문 체온 측정을 금하시고 대변의 성질 파악과 둔부를 청결히 해주셔야겠죠. 자, 옆에 팁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변기 사용 전후에 손 씻기를 하도록 교육하시고요. 어느 때라도 감염병에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아의 대변 배설물은 따로 격리 처리하시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보고하시고요. 설사 횟수, 확률 징후, 피부 상태, 관찰, 정해진 시간마다 같은 사람이 체중 측정하시고요. 절대 안정시키고 고섬유 시기를 금지, 섭취량과 배설량 기록을 정확히 하시고 처방된 수액을 주입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대처문의 팽창을 관찰을 대처문이 팽창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경구적으로 수분을 하면 증상이 조절되고요.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을 해주시고 대변의 성질을 파악해서 둔부를 청결히 해주시고요. 탈수 예방을 위해서 처방된 수액으로 투약을 하셔야겠죠. 자, 다시 실무책 214쪽을 볼게요. 문제 볼게요. 마취 회복기 때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간호를 무엇일까요? 네. 자, 앞장을 넘겨볼게요. 앞장 넘기시면 수술 간호고요. 네, 회복실에서 돌아와서 병실에 들어와서 자, 회복기 때 볼게요. 먼저 의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입안에 등 분비물을 흡입하여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놓아주며 고여있던 점맥을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해주시고요. 활력 징후는 2시간 동안은 15분마다 측정하시고 안정이 되며 시간의 차이를 두면서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배일항과 출혈량을 정확하게 사정하시고요. 체위는요.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은 앙하회를 취해주시고 머리는 옆으로 돌려놓고 하시고요. 회복되면은 보통 반자이 파울러시 체위를 취해주시고요. 심호흡으로 가래 배출을 도와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시고요. 마취에서 깨면 호소하는 데는데요. 이렇게 돼서 소량으로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발은 마흔대로 빼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합병증 볼게요.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심호흡과 병불기, 기침, 체위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 무기폐나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고 가래가 잘 배출되도록 해주시고요. 옆에 팁을 볼게요. 수술 후 오심과 구토.
자, 환자가 구토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토물이 폐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토물이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옆으로 눕혀서 지식을 예방하고 환자를 격려를 해야겠죠. 문제. 마취 회복기 때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간호를 볼까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지식을 예방한다. 자, 368쪽을 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간호법으로 옳은 거 찾는 내용이죠.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간호. 신경질적이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 환자를 위안시키고요. 방문객을 통제해서 혼돈된 내용의 토론을 금하시고요. 진정제를 줄 수 있고요. 자주 배고픔을 호소하면 하루에 6번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요. 영양이 풍부하고 고단백, 고당질, 비타민 B 복합제 등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시고요. 장 운동을 증가시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념이 많은 음식과 양이 많은 음식, 섬유성이 많은 음식을 제외하고요. 더위를 잘 참지 못하고 땀이 많으므로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고 피부 간호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간호법으로 옳은 거. 피부 간호를 잘 해주시고 진정제는 안 주고요. 진정제는 안 주고 꼭 필요시 경우에만 약물을 투여하시고요. 방문객은 제한하고요. 고열량, 고단백, 고당질, 비타민 B 복합제, 미네랄 섭취해 주시고요. 병실 온도는 시원하게 해주셔야겠죠. 126쪽을 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인위적으로 배뇨를 유도하는 방법인 인공 배뇨 시의 외음부 소독법으로 옳은 것은 자, 4번을 볼게요. 여자 같은 경우는 엄지와 검지로 대우선을 벌려서 요요를 노출시키고 겸자를 이용해서 소독섬을 닦되 위에서 밑으로 요도에서 한문 쪽으로 닦고 대우선을 닦고는 소독선을 일방향으로 닦고 한 번 닦을 때마다 새 소독솜으로 바꿔서 사용하시고요. 팁을 볼게요. 여성의 배뇨관리, 여자는요 인공배뇨 시 자세는 배 행하기가 적합하고요. 분만 후 자연 배뇨를 못할 경우 6시간 이내 인공 도뇨가 필요하고요. 밑에 수술 전 유치 도뇨 시 묵인법 볼게요. 음순을 벌린 엄지와 검지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고요. 손 씻기 손을 팔꿈치보다 아래로 내려서 내까지 손 씻기를 해주시고요. 소독포를 열 때는 간호조무사가 서 있는 반대 먼 쪽부터 먼저 여시고 용액병은 너무 높지 않게 들고 용액이 용기 바깥에 튀어나가지 않게 따라서 소변액은 역류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침상보다 낮게 위치해야 되겠죠. 문제 볼게요. 외음부 소독 시 챙이는 배 행화에를 취하고요. 생리기간 중이면 소독을 할 때 생리 중이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자인 경우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즉 대음순에서 소음순 방향 일방향으로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 세척을 실시한 후 인공 배뇨를 하는 거 아니죠. 질 세척하면 안 되겠죠. 38쪽을 빌게요. 네, 기초네요.
제일 위에 간호조무사 병원 측의 책임. 자, 병원 행정 볼게요. 병원 행정. 병원 간호 행정은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환자 식사를 위한 계획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병원 행정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 간호 행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행해져야 할까요? 환자죠. 자, 227조 신문책으로 볼게요. 자, 투약 가는 약인데요. 중요한 것만 볼게요. AC는 식전, PI는 하루에 2번, IM은 근육내, IV는 정맥내, MPO는 금식, OD는 오른쪽 눈, OS는 왼쪽 눈, OU는 양쪽 눈, PC는 식후, PO는 경구로, PR는 필요시, QID 하루 4번, SC, 피합, 스테트, 즉시, TID 하루 3번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문제는 투약에서 피하는 무엇을 뜻하지 말이죠? 필요할 때마다 주는 거죠. 자, 그림 문제는 페이지 보면서 할게요. 140쪽을 펴볼게요. 제 문제에서는 외전을 고르는 문제였죠. 바로 1번이죠. 자, 1번이 외전을 뜻하고요. 자, 2번은 뭘까요? 내전이죠. 내전. 3번은 대립이죠. 대립. 그 다음에 4번은 신전이죠. 신전. 5번은 굴곡이죠. 굴곡. 자, 페이지 59쪽을 빌게요. 고와 증긴 멸균법. 120도의 고온을 이용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이상적이고 물리적 멸균 방법으로 보통 2~30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독성이 없고 습열이 침투되어 모든 병역균과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살멸시키고요. 자, 멸균시키는 거 기구 볼게요. 외과용 수술기구, 주사기, 방포, 가운, 명직류, 도료 세트, 거즈, 스테인리스 굿반, 드레싱 세트, 린넨류, 직물 이런 것이 되고요. 열과 습기에 강한 물품멸균에 이용하고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이며 경제적인 멸균 방법이죠. 자, 99번 답은 네, 찾으셨죠? 자, 고압멸균법의 대상 물품은 뭐죠? 유리제품, 종이, 손거즈, 연고 되겠죠? 마지막 56쪽을 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알코올은 세균의 원형질을 용해하여 살균 작용을 보이는데 알코올 소독력이 가장 강한 농도는 몇 프로일까요? 자, 밑에 나와있죠. 효과적인 소독을 위한 조건. 일반적으로 가열 소독할 때는 건열보다 습열이 더 효과적이며 무수 알코올보다는 70-75 알코올 정도의 유수 알코올이 살균력이 더 높고요. 그 이유는 알코올에 수분이 첨가되면 낮은 농도에서 세균이 더 잘 응고되기 때문이죠.
자, 답은 75%가 가장 강한 소독력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임상실무 3회 문제풀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